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요즘 달러 가치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 급락 배경이랑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까지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정말 눈에 띄게 내려갔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1380원대에서 순식간에 장중에 1370원 선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거의 반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미국 장기 금리가 좀 안정세를 찾았거든요.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감세 법안 통과되고 나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다. 이렇게 시장이 본 거죠.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고 특히 아시아 시장 열리고 나서 달러를 팔려는 움직임이 강했어요. 이게 원달러 환율 하락폭을 더 키운 거죠. 그렇군요. 근데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게 단순히 원화가 강해졌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미국 달러 자체가 좀 힘이 빠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아, 네, 정확히 보셨어요. 블룸버거 달러 지수 보니까 작년 이후 최저치에 거의 근접했고 연초랑 비교하면 7% 넘게 떨어졌다는 내용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달러 약세 배경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이걸 많이 꼽고 있습니다. 정책 불확실성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유럽 연합 제품의 관세를 최대 50% 물리겠다, 이런 위협이라든가 또 미국에서 만들지 않는 아이폰에는 25%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식의 발언들이죠. 이런 예측하기 어려운 관세 정책들이 글로벌 교육 환경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그게 결국 달러 가치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 관세 문제가 달러 가치에도 직접 영향을 주는군요. 그리고 또 자료에서 중요하게 지적하는 게 미국의 재정 문제던데요. 네, 그것도 중요하죠. 계속 쌓이는 재정 적자나 예전에 신용등급 강등됐던 사례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 불안 심리를 자극한다고요. 이 재정 문제, 이건 얼마나 영향이 크다고 보세요? 아, 그 부분 아주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사실 예전에는요, 금리가 높거나 시장이 좀 불안하면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달러가 오히려 강세를 보였잖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좀 달라요. 미국의 재정 건전성 자체에 대해서 의문이 커지고 있는 거죠. 뭐랄까, 그 미국 예외주의라는 거 있잖아요. 미국 경제나 자산은 뭔가 특별할 거다. 이런 믿음이요. 네네. 그 믿음이 지금 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 전반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지고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달러의 매력도 예전 같지 않게 된 거죠. 그럼 자금이 다른 데로 옮겨가나요? 네,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금이라든지 다른 나라 통화 아니면 아예 미국 외 다른 나라 자산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소위 셀 아메리카 현상 같은 것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셀 아메리카 현상이라 흥미롭네요. 자료 보니까 워런 버핏 같은 유명 투자자도 달러 가치 하락을 경고했다는 내용이 있었고 네, 맞아요. 심지어 어떤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을 1970년대 닉슨 쇼크 때랑 비교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비교는 좀 심상치 않게 들리는데요. 네, 그 배교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닉슨 쇼크 때 달러랑 금 교환을 중단하면서 당시 기축통화 시스템에 정말 엄청난 충격을 줬거든요. 지금 나타나는 달러 신뢰도 하락이라든지 금값이 엄청 오르는 거, 또 미국 외 다른 자산들이 부각되는 현상들이 그때랑 좀 비슷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아, 유사점이 있군요. 네. 그래서 JP모건 자산운용 같은 일부 기관에서는 달러 약세가 이게 그냥 잠깐 이러다 말 게 아니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추세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또 헤지펀드 같은 비상업 거래자들이 달러 약세에 베팅하는 규모가 작년 9월 이후로 가장 크다는 점도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그렇군요. 추세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또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봐야죠. 미국은 지금 관세 문제 때문에 금리 인하를 좀 망설이는 분위기인데 우리나라 금리가 먼저 내려가면 그럼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다시 원화가 약세가 되고 환율이 다시 오르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지금 환율 하락 속도가 약간 과도하다, 너무 빠르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은행이 실제로 금리를 내리고 또 올해 성장률 전망치까지 좀 낮추면 원달러 환율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아, 그럼 다시 오를 수도 있겠네요.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자체의 방향성이 아직 좀 모호하고 또 구조적인 약세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설사 반등을 하더라도 1,400원 선을 다시 쉽게 넘어서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뭐 이런 분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청취자분들 자료 덕분에 최근 달러 약세 현상에 대해서 그 원인부터 전망까지 자세히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들어보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또 미국의 재정 건전성 문제, 투자자들 심리 변화, 그리고 각국 통화 정책까지 정말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네요. 그렇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 금리 결정 같은 국내 요인이 환율에 영향을 주겠지만 좀 더 길게 보면요. 결국 미국의 정책 방향이나 글로벌 자금 흐름, 이게 달러 가치를 결정하는 더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지금 나타나는 이 달러 약세가 그냥 일시적인 조정 국면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일지 이건 앞으로 좀 더 면밀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